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새벽에 제가 보내드린 게 있죠. 고추 재배하는 거하고 그 다음 고구마, 감자 이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작물이 어떻게 자라는가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감자를 한번 해볼까요? 감자가 어떻게 생겼나요?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하고 일단 뭔가 점이 있죠. 이 점을 뭐라 그럴까요? 눈이라 그래요. 눈 하면 우리 내리는 눈도 있고, 그죠? 눈은 스노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보는 눈, 상시복수죠? 눈이 두 개니까 상시복수를 쓰죠? 그 다음 또 뭐 어떤 눈이 있나요? 이 싹이 되는 눈이 있어요. 그걸 스프라우스라고 그래요. S-P-R-O-U-T. 그게 스프라우스입니다. 그럼 우리가 식물에서 얘기하는 이 눈은 스프라우스는 뭐가 되느냐? 하나의 생명체 되는 거죠. 그럼 씨 눈이 이렇게 있으면 잘라서 심으면 뭐가 되겠다? 하나의 완전한 식물체가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기본부터 하고 조금 더 응용을 갑니다. 그러면 내가 먹는 감자는 뭐냐? 이 전체적이죠. 이 전체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감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감자는 실제 우리 학술적으로 부르는 용어는 따로 있다. 왜? 이게 감자 뿌리입니까? 이 뿌리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열매입니까? 뿌리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잠깐만, 이게 녹음이 되나? 이 녹음 안 되는 것 같은데? 영상은 더 들어가요 소리. 이거는 왜 안 돼? 소리 들어가고 있나? 그 마이크에 들어가고 있어. 아, 맞네. 이걸 내가 안 꽂았다, 그지? 에이, 바보. 자, 다시. 선명하게. 그럼 내가 마이크 차고 있는데, 그러면 얘기를 해줘야지. 그죠? 이제 잘 되죠? 잘 들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감자가 뿌리냐 아니면 열매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열매라고 하면 여기 감이 달렸다, 사과가 달렸다, 배가 달렸다, 이걸 우리가 통상적으로 열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잖아. 근데 얘는 감자는 지금 언더그라운드에 있어. 땅 속에 있어. 근데 열매일까? 열매라는 개념이 뭐예요? 프롯이라는 프롯이 뭐예요? 열매가 뭐예요? 우리 인간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면 사람이 얘기할 때는 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그죠? 먹을 수 있는 것 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식물학적으로 보면 식물 본인에 의하면 지한테 물어보면 지는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내가 인간 넣어주려고 열매 맺는 줄 아나?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럼 저거는 저거끼리 얘기를 하고 있어. 인간 못된 놈들. 왜? 내 씨앗은 영어로 seed라고 합니다. 복수는 s 붙이죠. 내 씨앗을 먹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다? 종자다. 종자가 씨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 감자가 아니고 사과, 배, 감 이런 애들은 뭐예요? 다 씨앗이죠. 그런데 씨앗만 여기에 달고 번식하기 위해는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식물 입장에서 보면 씨앗은 뭐예요? 종족 번식을 위한 거죠. 다음 세대를 위한 거예요. 얘가 땅에 떨어져서
다음에 봄이 되었을 때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고 새로운 생명체가 나기를 바라는 원시 생명체, 시원체. 체를 여기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씨앗을 이렇게 달려고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놈의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려. 그죠? 그럼 바람에 의해서 그냥 날려가고 후루룩 그냥 떨어져 버려. 그래서 뭘 한다? 야, 보호를 해야 되겠다. 뭘로? 여기다가 뭔가를 채우자. 그걸 뭐라 한다? 우리가 먹는 과육이라 한다. 과육. 그럼 사과를 요렇게 그려놓고, 지난 시간에 사과 얘기했지만 사과를 요렇게 하면 가운데 씨앗이 있죠. 그 씨앗이 있고 씨앗이 있는 요 주변을 하나의 방이라 그런다. 그럼 무슨가? 씨방이라 하면 되겠지. 그럼 요 바깥쪽은 과육이라 어디 갔어? 과육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요 한 번 더 쓰자. 과육이라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식물 입장에서 보면 철저하게 자기 종족 번식을 위해서 얘 과육이 필요한 거죠. 그럼 떨어지더라도 바위에 떨어졌다 예를 들면 그러면 얘가 상처가 나.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육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과육을 만드는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건 뭐가 만든다? 누가 만든다? 신은 있고. 이게 뭐예요? 잎이 만들지, 잎이. 그 나무가 당연히 만들지만 핵심 역할은 누가 한다? 이 과육을 채우는 게 이거 그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 한번 볼까요? 뭘로 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탄단지, 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죠. 핵심 성분이 3대 영양소 하면 그 외에 사과 껍질, 버섯 껍질 하면은 들어가 있는 게 뭐가 있다? 비타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타민을 섭취하기 위해서 껍질을 꼭 먹으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 지난 시간에 과제 하나 내준 거 기억하죠? 기억 못하나? 어쨌든 좀 이따 얘기하고. 그러면 이 잎이 결국은 여기에 과육을 채울 양분을 만든다 했죠. 그죠? 그럼 여기서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잎이. 그렇지. 광합성을 한다. 포토. 광을 합성한다. 신세시스. 합성을 하는 거예요. 그 한자로 쓰면 이 빛광자죠? 합성한다. 이거예요. 광을 합성해서 뭘 만든다? 광합성하면 뭐가 만들어져요? 와, 똑똑한데. 당이 만들어지죠. 당. 또는 글루코스 이런 당들이 전부 당이죠. 당. 5탄당이냐 6탄당이냐 이게 뭐예요? 5탄당 6탄당 조금 깊게 갈까요? 벌집이 이렇게 생겼죠. 그럼 탄소가 6개죠.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6탄당 6개니까 탄소가 6개 6 탄소당 해서 6탄당 하는 거고 5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죠. 그죠? 그럼 1, 2, 3, 4, 5 5개 탄소로 구성된 당. 그래서 5탄당, 6탄당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당을 만든다. 6탄당을. 그럼 여러분들이 아파서 병원에 탁 가면 맨 처음에 하는 게 뭐예요? 수액에 뭐 들었어요? 소위 링겔 주사 맞죠? 그 안에 뭐가 들었어요? 이 당이 들었어요. 이 당이에요. 이상하다. 그러면 당을 만드는데 당이 이 과육에는 당만 있는 게 아닌데 탄수화물 또 단백질도 있고 또 지방도 있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 얘들은 어디서 온 거냐? 어디서 왔을까? 저 당을 분해해가지고. 당을 분해가지고 변환된다고 해요. 변환. 그럼 여러분들 아침에 밥 먹고 왔죠? 밥 먹고 왔잖아. 밥. 라이스를 먹고 왔어요. 쌀을 먹고 왔다. 그죠? 쌀 속에는 여러 가지 무기 성분을 비롯해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다 있다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있는데 이런 쌀을 먹기 때문에 무기, 영양소, 비타민 다 이게 다 못 먹어서 그래요. 이거 먹기 때문에. 현미를 먹으면 완벽히 다 먹는데, 그죠? 어쨌든 이건 또 다음에 하고. 그러면 잎에서 지금 광합성을, 빛을 합성을 해서 뭘 만들었다? 탄단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뭔 얘기예요? 결국은 탄소잖아요, 이게. 탄소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지구를 구성하는 모든 성분의 가장 핵심이 탄소라는 거예요. 원자번호 6번. 이거예요. 분자량이 12. 이게 탄소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13 있고 14 뭐 여러 가지 그건 다음 얘기고 요거는 제껴놓고 일단 원자번호 수소, 헬륨, 리베, 붕소, 탄소 여기 6번이죠. 그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그래서 원자번호 6번이에요. 봉탄, 질, 불 쭉 나가죠. 그죠? 다음 시간 나면은 요것도 기억하고. 어쨌든 오늘 할 얘기는 뭐냐? 잎에서 이 과육을 채우는 걸 만들어 주더라. 그럼 지금 뭐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감자가 열매냐 뿌리냐 이 얘기하다가 왔죠. 그 감자는 도대체 뭐냐 얘가. 언더그라운드에 있다. 땅 속에 지금 달려 있어. 그럼 열매예요 뿌리예요? 왜? 일단은 그 씨를 보호하기 위한 과육도 없고 그리고 그 씨 눈에서 뻗쳐나가는 그게 그 종자가 되기 때문에. 야, 지금 답변을 틀리는데 아주 명확하게 했어요. 논리적 근거가 거의 99% 맞아. 그죠? 근데 X야. 씨가 없어. 응? 씨가 없어. 씨가 없지만 씨 눈은 있잖아. 씨는 아니죠. 이래 하면 곤란한 거야. 이래 하면 곤란한 거야. 자, 그러면 좋다. 여기는 이거는 뭐냐면 사실은 열매예요. 이게 땅 속에 맺는 열매입니다. 그럼 이 열매를 누가 만들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가 만들었어요? 위에 있는 잎이 만들어준 거예요. 뭘 해서? 이 광합성을 통해서 여기 뿌리로 간 거예요. 아, 요 뿌리가 아니고 요 감자에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의아해할 수밖에 없어. 왜? 땅 속에 있는데 얘는 씨방처럼 씨가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바깥쪽에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영양체 또는 영양계라고 하는 표현을 쓰긴 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통상적으로 뿌리가 아닌, 그죠? 요 줄기에서 변형된 형태예요. 줄기에서 변형된 형태. 요걸. 그래서 괴경이라고 합니다. 괴경. 자, 아침에 고구마하고 감자 사진 보내줬죠? 그 왜 보내줬을까요? 뭐 때문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할 일이 없었어. 그죠? 아니, 나이 들면 새벽 잠이 없어. 그건 할 일이 없으니 보내줬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왜 이걸 보내줬을까? 한 번은 생각해야 되겠지. 근데 요거하고 좀 비슷한 게 뭐가 있나요? 고구마 있죠? 영어로 쓰면 스위트라. 스윗 하나 들어가고 포테이토 같죠? 그럼 달다 소리예요. 좀 달아. 그죠? 품종이 많이 있지만 일단 핵심만 짚고 갑니다. 그 얘는 뭐냐? 뿌리가 변형된 거예요. 그럼 뭐라고 부를까요? 뿌리 근자. 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걸. 이해합니까? 우리가 이제 스마트 농산업학과니까 이걸 산업화하는 더 심도 있는 얘기는 다음에 하고 오늘 기초만 갑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괴근이고 요거는 괴경이다. 공무원 시험 치면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다음 중 괴근이 변형된 것은 괴근, 고구마와 감자 차이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광합성을 했는데 이제 탄소가 중요하더라 하는 거죠. 오늘 탄소를 공부를 해야 돼. 이 탄소가 도대체 뭐냐? 우리가 이제 유기물이란 말을 쓰고 무기물이란 말을 씁니다. 그건 뭐냐 하면, 자, 나는 유기물을 정의를 이렇게 하고 싶다. 자, 바깥에 있는 저기 나무, 줄기, 잎, 가지 전부 뭐다? 전부 뭐다? 유기물이다. 그리고 잘라서
가지를 자르거나 줄기를 잘라서 눕혀 놓으면 시간이 지나니까 뭐 되더라? 전부 분해가 되더라. 그죠? 분해가 되더라. 그럼 저 유기물이 과연 뭐냐?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 유기물에 대한 정의 한번 해보세요. 탄소가 되지. 응? 탄소가 있어. 그래, 그거는 이제 맞는데 좀 더 학술적으로 있어 보이게. 우리가 학술적으로 하는 거는 뭐예요? 왜 학문을 합니까? 진리를 탐구하는 데 있지만 그걸 학문을 하면 조금 더 간단 명료하게 뭔가 의사소통을 하자는 데 기인 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호흡하고 광합성 하는 결과로 만들어진 거다. 그렇지. 그 결과의 산물이지. 근데 그걸 또 길게 이렇게 길잖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학자들이 정의를 하느냐면 탄소로 구성된 복합체. In a word, 한마디로 끝난 거예요. 유기물이 뭐냐 하면 탄소로 구성된 복합체다. 그러면 복합이란 말은 다른 것도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그럼 뭐 탄소가 있으면 수소도 있고, 그죠? 수소 나왔으니까 하나 해볼까요? 자, 메탄 하나 해볼까요? 메탄. 여기에 요래 있으면은 탄소 하나, 수소 4개죠. 요걸 뭐라 한다? 메탄이란다. 메탄. 그죠? 이 메탄 가스가 지금 문제가 많이 되지, 그죠? 그럼 지구 온난화 가스 중에 또 산소를 한번 붙여볼까요? 요거는 일산화탄소 1 개밖에 없잖아. 일산화탄소. 옛날에 연탄가스 중독되어서 많이 갇혔죠, 그죠? 이게 일산화탄소, 연탄가스에서 나온 가스예요. 그럼 지구를 온난화시키는 주범이 뭐예요? 이 산소가 몇 개? 2개죠. 그럼 뭐라고 부를까? 이산화탄소예요. 이게 지구를 온난화시키는 주범이잖아. 이게 필터막을 대기층에 형성해버리니까 여기에 복사일이 바깥으로 못 나가니까 지구가 자꾸 더워지죠. 비닐 온실처럼. 그래서 온실효과 이런 말을 쓰죠. 어쨌든 여기 탄소로 구성된 복합체다. 그럼 여기는 산소도 산소죠. 산소도 들어갈 것이고 수소도 들어갈 것이고 다른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복합체를 형성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이거 핵심이야. 그럼 탄수화물은 CHO라 핵심이. 탄수화물은 이게 당이잖아. 아까 육탄당 당이잖아. 근데 여기 수소가 붙고 산소가 더 붙은 거예요. 그죠? 그래 이게 이제 유기물이지. 그러면 여러분들 저 나무는 어떻게 서 있을까? 이게 당이면 당이는 마시는 거잖아. 액체잖아. 근데 저 나무는 서 있어. 쌀은 쌀 어디 가뿐. 아침에 먹고 온 쌀은 이 쌀은 왜 딱딱할까? 당이면 뭐 당 건조되면 딱딱해질 수 있겠지. 왜 그럴까? 그 이게 변형되었다 아까 얘기했죠. 요게 복합체로 돼서 그걸 뭐라 한다? 스타치라고 한다. 전분이라고 한다. 이거 얘기예요. 전분. 그러면 우리가 전분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뭐와 뭐로 구성되어 있다?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으로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밀로스는 뭐냐면 핵심이 탄소로 쭉 연결된 것. 체인. 그럼 수소가 여기 있겠죠? 이렇게 된 거. 이게 뭐냐? 아밀로스예요. 근데 아밀로펙틴은 뭐냐면 탄소가 있으면 탄소 이렇게 체인으로 자꾸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이게 전분이에요. 그 여러분들 이거 먹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분해하면 밥을 먹으면 소화를 시키겠죠. 그 소화를 시키면 내가 지금 말하고 여러분들이 앉아서 공부하고 머리 돌아가고 하는 거에 뭐에서 뭘 소비를 해야 에너지 답을 얘기를 해보다 힘이 나요. 결국 에너지죠. 에너지잖아요. 결국 에너지예요. 그럼 여러분들 물리학에서 보일 사례를 보충 무슨 쭉 질량 보존의 보충 나오고 다 하죠. 결국 뭐냐? 에너지 균형이에요. 그럼 내가 먹었던 에너지를 소비를 해주면 살이 찐다 안 찐다? 찔 수가 없어. 이게 전분이 많으면 전분이 남아도는 거 어디로 가요? 지방으로 가잖아. 이거 살이 되지. 그런 거예요. 근데 대신에 프로테인은 단백질은 이거는 일회일절이 뭔가 단지 분해될 뿐.
운동 안 하고 있으면. 섭취 안 하면. 어쨌든 뭐 살 빼는 거는 요거 생각하면 아주 기본적으로 간단하죠. 그러면 탄소 하나당 도대체 에너지를 얼마나 내느냐 이 얘기를 질문을 많이 하잖아. 그럼 내가 밥을 아침에 100g을 먹었는데 그러면 에너지가 얼마나 나오느냐 이 얘기예요. 결국은. 그러면 당 한 분자가 당이 분해되면 몇 분자? 38 ATP가 나오고 그죠? 들어는 봤죠? 그 ATP가 뭐예요?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요게 하나가 분해되면 ADT란 말 쓰죠, 그죠? 그러면 아데노신 다이 2란 얘기예요. 포스페이트. 그러니까 3인산이 인산 하나 떨어져 나가면서 2인산화 되면서 에너지가 얼마나 나온다? 7.6kcal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밥 한 끼 딱 먹으면 몇 칼로리 정도 나온다? 한 끼 정도 먹으면 한 700칼로리, 600 몇십 칼로리 나오는 거예요. 그건 여기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만큼 먹었으니까 운동 예를 들어서 요즘 잘 나오잖아. 뭐 1km 뛴다 또는 걷는다 하면 얼마 소비한다 다 나오지. 근데 그것만 되나? 신체 자체가 소비하는 게 있어. 세포적으로. 기본 대사 에너지라 그래. 그거 빼면 여러분들 이거예요. 밤에 저녁 딱 먹고 체중이 내가 65kg다. 근데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딱 재니까 몇 킬로다? 63kg다. 62kg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신체적으로 자면서도 에너지를 소비를 해. 뭐 때문에? 숨을 쉬기 때문에. 호흡을 하니까. 그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요약합니다. 감자가 종자냐, 열매냐, 뿌리냐, 줄기냐, 여기에서 시작됐죠? 그는 보면 감자의 가장 핵심은 뭐다? 줄기가 변형된 경이다, 그죠? 경이다 했잖아, 줄기경. 감자 고구마는 뿌리가 변형된 뿌리 건자를 씁니다. 건이다, 그죠? 됐죠? 그러면 열매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지상부에 열리는 것을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광합성에 의해서 채워진 그것을 뭘 한다? 열매를 한다 이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광합성에서 나온 것은 결국은 뭐다? 당을 만든다. 그죠? 그럼 당이 전분으로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 두 가지로 이렇게 축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줄기가 어떻게 나무가 서 있고 바람에 견디고 하느냐는 요 형태가 아니고 뭐다? 섬유소라는 게 있어. 섬유소. 섬유질. 이 섬유소라고 하는 것은 섬유질, 섬유소. 이 섬유소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면 리그닌, 셀룰로스, 헤미셀룰로스 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이제 더 세포학적으로 조금만 깊이 가볼게요. 동물 세포는 세포 막만이 있죠. 그죠?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셀 멤브레인이라고 하죠. 그죠? 근데 식물 세포는 어때요? 바깥에 뭐 하나 있죠? 안에 있고 바깥에 여기 안에 멤브레인, 요거 막입니다. 세포막이 있고, 바깥에 셀 벽이 있어요. 월이라고. 세포벽이 있어요. 그럼 이게 차이라. 그럼 동물 세포나 식물 세포 똑같은데 뭔가 차이가 있어. 안에 내부적으로 또 차이는 있습니다. 그건 다음 얘기하고. 바깥에 요렇게 껍질이 하나 더 있더라는 거예요. 식물은. 요 껍질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이 뭐냐? 리그닌, 셀룰로스, 헤미셀룰로스 요 세 개의 섬유소예요. 그러면 6탄당으로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셀룰로스예요. 그러면 5탄당으로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헤미셀룰로스예요. 그 리그닌은 뭐예요? 이거의 복합체 아주 딱딱한 부분이 있죠. 여러분 칡 안 먹어봤지? 우리는 어릴 때 칡을 먹어봤거든. 칡을 꼭꼭 씹으면 껌이 돼, 껌. 그거는 분해가 안 돼. 아무리 씹어도. 그게 리그닌이에요.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리집, 볏집, 집뷰, 그걸 고관유라고 해요. 고관유. 이 고관유를
논이나 밭에 이렇게 뿌려놓으면 얘가 몇 년 지나니까 없어지는데 그냥 맷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게 있어요. 네, 이거 리그닌입니다. 분해가 거의 안 돼. 누가 분해합니까? 미생물이 분해하죠? 효소가 분해하죠? 잘 분해가 안 돼. 그럼 여기에 포함되는 것들이 주로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 학교 가면은 가장 아름다운 곳 중에 여기 지라기 공원 알죠? 요 뒤쪽이 지라기 공원이라고. 중생대 공룡이 살았던 데래요. 공룡이 진짜 살았다. 여기 거짓말이라고? 그래서 우리 쥐라기 공원이라 한다고 내가 지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 선배들이 쥐라기 공원 하자 한 거예요. 그래 앉아있다가 그거 하면은 배고프면은 전화해서 뭐 합니까? 쥐라기 공원에 갖다 주세요 하면 다 알아서 와. 여기 요 뒤에요. 쥐라기 공원 옆에 쫙 가면 길이 옛날에 저기 정문이었어. 거기 뭐가 있어요? 양쪽에 메타 스콰이어 길이 쫙 있죠. 대학 들어온 지 언제인데 아직도 몰라. 여기 있잖아. 요 옆에 운동장 옆에 있어요. 공부만 하다 보니까 잘 안 봤다 내가 생각을 하고, 어쨌든 전남 담양 가면은 메타스퀘어 길이 아주 멋있죠, 그죠? 근데 우리 학교도 만만치 않습니다. 메타스퀘어 길 밑에 보면 지금은 그걸 다른 걸로 바꿔버리는데 과거에는 뭐냐, 매트가 있어. 매트 바닥에 까는 거 있죠. 이 매트 이게 뭐냐, 전부 리그닌에서 나온 거예요. 이 섬유. 그건 잘 분해가 안 되겠지. 그러니까 목화라든지 이런 거 아직 재배 많이 하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 가마니인데 이 가마니를 섬유로 된 가마니를 쓰는 데가 있어요. 아직도 미국도 쓰고. 커피 있죠, 여러분들. 커피를 보관할 때 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가지고 들어옵니다. 수입할 때 이렇게 그 매트예요. 여러분들 다음에 커피숍 가면은 사장님이 이거 원두라고 그래요. 커피 원래 열매 콩입니다. 콩 종류예요. 그거 들은 봉투 소위 껍데기 한번 보여주세요 하면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매트를 해줘요. 이게 리그닌이 핵심입니다. 분해가 거의 안 되죠. 그러니까 오래 보관되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공기가 이렇게 통하죠. 소통이 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뭐 하다가 지금 리그닌 얘기가 나오느냐. 저 줄기가 서 있고 가지가 있고 잎이 형태를 유지하고 한다는 것은 유지하는데 요 세 개의 섬유소가 기능을 하더라. 그죠? 그게 리그닌, 셀룰로스, 헤미셀룰로스 세 가지더라. 세 가지인데 가장 분해가 안 되는 것은 이 리그닌이라는 애더라 하는 거예요. 그럼 세포 베개 바깥쪽에 있다. 여기 거기 위치하고 있다 얘기했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충이 재배를 하는데 충이 많이 달라든다. 해충 나쁜 애들 있잖아. 또 병균이 많이 발생한다 하면은 여기 바깥쪽이 좀 딱딱해 버리면, 리그닌이 많으면 얘들이 먹기도 소화도 안 되고 하니까 안 먹겠죠. 한번 처음에 맛보다가 맛도 없네 하고 가버리겠죠. 병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요걸 딱딱하게 해주는, 요거 많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1차적으로 그거 이제 산업적으로 가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이걸 예를 들어서 짚이다 하면은 짚이 뭐예요? 이게 짚이라고 보면 됩니다. 잎하고 줄기가. 벼에서는, 과수에서는 뭐예요? 줄기하고 잎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볏짚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볏짚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줄기입니다. 이게 줄기, 요 잎이죠.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요걸 이제 분해를 해서 다른 데 사용을 하려고 해요. 뭘로 사용할까? 그럼 짚이지. 베어내고 여기 열매가 달리잖아. 나달이 달리면 요걸 싹 수확을 하잖아. 털어내는 걸 수확이라 그래요. 털어내고 여기서 우리가 밥을 해 먹어요. 요게 쌀알이 밥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잎하고 줄기는 어떻게 쓸까? 동물, 소 사료, 소, 돼지 사료를 쓰는 거예요. 근데 사료를 쓰는데 너무 또 분해가 안 되면 소가 안 먹겠지, 소도. 그렇죠. 그래서 적당한 걸 주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에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섬유소 리그닌이 많으면 좋지만
이게 지나치게 많으면 소 사료로도 못 쓴다. 그런 거죠. 그럼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걸 우리 스마트 농산업학과에서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된다.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제 열매란 걸 이해를 했습니까? 이제 얼추 이해를 했죠. 자, 그러면 여기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 내가 얘기를 했는데, 자, 쌀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그죠? 그죠? 콩은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죠.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러면 콩은 요렇게 나누면 요게 발화할 때 보면 요렇게 발화를 하죠. 그죠? 떡잎이 두 개죠. 그래서 쌍떡잎. 요 배는 어때요? 요 부분이죠. 우리가 안 먹는 배. 요 부분에서 유건 어린 뿌리와 어린 싹이 나온다. 그걸 유아라 한다. 그죠? 그러면 떡잎이 하나예요. 요렇게 자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다. 외떡잎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떡잎과 장떡잎의 차이는 초반부터 떡잎부터 다르다 하는 겁니다. 나중에 뿌리 형태라든지 모든 게 또 차이가 납니다. 너무 저 시간에 복잡하니까 여러분들 졸릴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 지난주에 내가 숙제 내준 거 있죠? 기억도 안 하지? 태극기가부터 시작했잖아. 아니, 모른 척하고 있으면 어떡해. 태극기가 바람에, 이거를 태극기는 박영효가 이모군란 때 제물포 조약으로 사용했던, 했죠? 아, 미안. 나이가 드니까 내가 정신이 없구만. 그거는 벼과학 할 때, 벼 일생할 때 했는데. 그죠? 2학년 없으니까. 아, 미안. 그냥 여기까지 하고 자르고 쉬었다 갑니다.